업무용 차량에 관련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수도 많을 거고, 그리고 가장 헷갈리기도 하죠. 자,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불공제 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공제인지 불공제 선택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냐 불공제하냐에 따라서는 여기 보이시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요 세 가지가 관계가 되겠죠. 근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끊기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제출을 하면서 별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서식을 제출하면서 별도로 빼줘야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제할 항목들은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공제할 것만 올려서 신고를 하게 되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는 이 사업용 신용카드, 그러니까 홈택스 들어가면 홈택스에 등록돼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일단 먼저 매입세액을 공제할 건지 불공제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끌고 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이거는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부가가치세가 어떤 항목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주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조회 발급 탭에서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요 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이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시는 건데,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금 2023년 지금 현재가 7월 달이니까 1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거죠. 따라서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대해서 이거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저는 분기별로 해놓고 1분기를 전체 조회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항목들이 뜨는데, 이런 항목들이 뜨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제 여부 결정에서 공제냐 불공제냐를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그 방법은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첫 번째 화면에서는 여기 공제 여부 결정이 비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쭉 보시고 이거를 공제로 바꾸거나 불공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항목은 여기에 체크를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시면 이쪽 공제 여부 결정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인지 불공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제 불공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여기 변경하기를 꼭 누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클릭을 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 공제 불공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일단은 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가장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이건 다 불공제로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하고 면세사업자 거래, 이 거래 같은 경우에도 불공제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불공제로 떠 있을 거예요.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고, 어떤 항목이 됐든지 간에 어느 목적이든지 간에 이 두 개에 속하면 무조건 불공제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각 항목들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맹점 유형에 간이가세자 이렇게 돼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여기 이제 면세사업자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불공제로 돼 있을 거고요. 이거 자체는 아마 변경이 불가능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불공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주유소 이렇게 있거든요. 업무용 차량에 관련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수도 많을 거고, 그리고 가장 헷갈리기도 하죠. 아마 대부분 홈택스를 보면 이런 주유소 비용이 있고요. 혹은 여기 이런 것처럼 공임나라 해서 자동차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아예 시작부터 불공제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불공제가 많을 건데, 근데 이게 무조건 불공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를 공제나 불공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우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차종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종들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이 이외의 차량들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차들이 있냐 이런 거예요. 경차, 9인승 이상, 그리고 화물차. 그래서 차종으로 보면은 뭐 이런 차종들이 있어요. 경차에는 뭐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뭐 이렇게 다 잘 아시죠? 그리고 9인승 이상에는 카니발이나 뭐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나 뭐 이런 차들이 있고요. 화물차에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봉고나 포터 같은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렉스턴 스포츠나 뭐 이런 뒤에 화물칸이 달려있는, 그래서 이거 역시도 화물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비용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이렇게 가능한 차량들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불공제가 아니라 공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변경하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비용들이 이런 그 GS25 편의점이나 혹은 마트나 뭐 이마트 이런 데죠. 그리고 뭐 다이소, 그리고 뭐 사무용품 파는 뭐 사무용품 판매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곳에서 뭔가를 구입하게 됐을 때 그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 불공제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런 곳에서 샀더라도 면세 품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될 텐데, 이제 여기서는 매입세액이 있는, 세액이 있는 이제 과세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만약에 보통 회사에서 뭐 과자류나 차, 뭐 이런 탕비실에 배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업무상 뭐 식사를 대용으로 도시락을 사와서 먹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나 아니면 뭐 소모품비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고, 근데 똑같은 것을 샀다 그래도 그게 접대 목적에 사용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공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트 같은 곳에서도 뭐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필요한, 회사에서 필요한 집기비품들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정자산 구매니까 이건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무용품을 샀다, 뭐 그래도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편의점이나 마트 뭐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각 항목들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아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거고요. 단순히 이제 목적이 접대비냐 이런 비용 성격에 따라서 공제냐 불공제가 갈리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편의점이고요. 그리고 뭐 주유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골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는 지금 불공제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비용들은 회사들마다 굉장히 다 많이 나올 텐데 대부분은 여기에 불공제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접대 목적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은 게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다날이나 이런 인터넷 구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쿠팡이나 다른 뭐 오픈마켓도 있을 거고요. 인터넷 구매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이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요 하나에. 그래서 인터넷 구매라도 매입세 공제가 인터넷 구매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갈리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뭐 용품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따라서 회사에 그 사무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거고요. 구매한 게 뭐 선물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접대비냐 뭐 따라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식사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또 여기서도 복리후생비냐 소모품이냐 아니면 접대비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같은 거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이게 사업의 연관성인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대표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그런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는 사업의 연관성을 따져주시면 되고요. 혹시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지출이라도 여기 있죠.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입세 불공제 항목, 이것과 관련된 지출이라 그러면 당연히 건마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하고 불공제를 변경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대표적인 예에서 사용된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매입세 공제하고 불공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업장마다 사업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매우 일반적인 얘기니까 혹시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뭐 댓글로 말씀 주시면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